네, 이제 해군 통역자로 136기 모집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토요일 오전인데도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공군이랑 육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군에 대해서는 지방에 많이 분포를 했다 보니까 설문이라는 걸 접할 기회가 잘 없었을 텐데 오늘 한번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발표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해군통역장교 회장단이고 저는 해군통역장교 회장 김재희 중입니다. 현재 이함대사령부 작전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장에는 이성균 국방학원 해군통역장교 교관 이성균 중위 그리고 합참 직무경복관 이소로 중위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군통역장교가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군통역은 뭘 하는 건가 그게 이전에 해군이 어떤 군인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해군은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를 하고 있고요. 공군이랑 육군이 육지에서 있다면 해군은 바다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군 통역장교는 아무래도 배를 일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육군이나 공군처럼 저희가 입장에서 근무하는 모집들도 있고 조금 다양한 인원들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군 통역장교를 4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소수정예입니다. 해군 통역장교 현역은 아무래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해병대랑 해군 이렇게 나비오스라는 해군 통역장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은 현재 해군들은 4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소수의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을 선별을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능력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인원들에 대해서 역량을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군 통역장교 해군의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외 파병이랑 연합연습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소수 정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해군은 그 군 자체가 4만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육군의 40만 명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국군과의 교류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해군은 바다라는 그런 전장을 하나의 공통된 환경을 갖고 하국군과 함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의 제약에서 조금 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해군들의 문화나 이런 연합훈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컬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연습의 기회, 해외 교류의 기회도 정말 많다. 그래서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해군 통역장교 오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국외 출장인데요. 해외 파병 연합연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 파병이나 연합연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장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해외 파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일주일의 단기 출장부터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는 조금 중장기 출장까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단기 파견을 가는 식으로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작년까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장을 가고 싶지 않아도 저희가 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해군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워크숍입니다. 저희가 이제 타군처럼 해군에도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해군 자체적으로도 현재 해군 통역장교의 역량 향상이나 이런 업무 중요도에 대해서 해군본부 참모총장님께서도 굉장히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해군 통역장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집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군본부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것들 중 하나인데요. 이제 근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관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작전부대 근무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궁금을 하실 텐데
우선은 해군의 작전부대, 교육부대, 정책부대, 그리고 파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부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통역장교들,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 해병대 전부 다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작전입니다. 이것이 군대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것이고, 통역장교의 꽃이라고 보통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부대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군이나 공군 통역장교들이 경기도 서울권에 많이 부대들이 모이는데 저희는 해군 부대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도 있고 경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 그리고 전라남도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작전부대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부산에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각 1함대, 2함대, 4함대로 나눠지는 함대사령부들이 동해, 평택, 목포에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평택에는 2함대 사령부에서 왔고, 아무래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뵈러 직접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진해에도 저희가 굉장히 큰 해군 부대가 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군 기지가 바로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게 된다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고성군전단, 특수전전단, 잠수함 사령부 등이 전단 사령부급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항공사령부가 있습니다. 항공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항공과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해군에도 현재 작전 헬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전 항공기들도 운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서도 항공작전에 특화된 인원들이 이쪽에 항공사령부에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항공이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차후의 진로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항공 쪽으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해군으로 왔을 때 항공사령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전 부대 중에 저희가 기스마라고 부르는 수도권이 있습니다. 연합사령부, 여러분들께서 아마 정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서울에서 평택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험프리스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쪽에 해군 통역장교의 고집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동참모본부인데요. 저희 용산의 국방부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에 해군 통역장교 한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이소로 중에게 많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부대입니다. 정책부대라는 게 저희가 작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책은 그럼 어떤 부대인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부대는 보통 해군에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해군의 미래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방산, 뉴스에 나오는 방산 수출이나 해외 협력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정책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부급으로는 계룡의 해군본부가 있습니다. 육군본부랑 공군본부가 이제 같이 계룡대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해군본부도 있고 그곳에도 해군 통역장교 보직이 4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연락, 해군 참모총장 통역, 그리고 국제협력과 전평단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오시게 된다면 많은 통역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으시고, 아무래도 저희가 해군이 나중에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통역을 하고 그걸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사령부급에는 군수사령부, 진해 군수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해군의 방산청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산 수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방사청이지만 해군의 함정 수출, 해군의 무기, 미사일 등을 저희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곳이, 그것을 관여를 하는 것이 군수사령부이고, 아무래도 군수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작전부대랑은 좀 특별한 차별화를 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방산 수출에 대한 그런 관점 같은 거, 그리고 수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될 수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방학원에 저희는 각자 육해공 군사훈련을 마치고 국방학원에서 통합교육을, 어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해군 통역장교
통역장교 이제 교관들이 나와 있어서 해군 통역장 교관만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희 해군 통역장교 요람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원선대 인원들이 가서 우리를 지도를 해주고 저희가 실무에 나가서 올바르게 실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학원입니다. 그리고 진해에는 해군 교육사령부라는 곳이 있는데 교육사령부에서는 저희가 통역병들을 가르치고 전력화를 시켜서 실무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단 지속적으로 굉장히 보람찬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국방학원이나 교육사령부에서 인원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후에 전역하고 나서도 교육 쪽으로 가고 싶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나중에 해군에 보시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교육사령부에 계셨던 이런 선배분들께서도 실제로 어학병 교육 교재 책들을 이제 편찬을 하시고 나중에 그걸 사용을 허료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곳에 오시게 된다면 좀 학문적인 곳에 그런 기회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병부대입니다. 해군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은 질문을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병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해부대, CTF 151, 림팩 순항훈련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훈련들이 있고 아크부대라는 육상 파병 고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연합훈련 및 해외 출장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해외 활동을 하는 기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가 여기서는 슬라이드상으로 힘들어서 오늘 조금 마이크를 한번 저희 파병을 갖고 오신 분들께 넘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순항훈련 청해부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목소리는 마이크 목소리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분이 넘으시네요. 앞으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용산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솔호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수로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시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군대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순항훈련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왔고요. 오랜만에 되게 학원에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 선생님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되게 반갑고요. 순항훈련 얘기를 바로 해볼게요. 저는 첫 번째 근무지가 목포에 있는 상황대 예하부대였고요. 지금은 없어진 자리고요. 그 다음 직무로 이제 해외 출장을 신청을 해서 순항훈련을 가게 됐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순항훈련을 가게 될 때 가는 항구를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 10개 항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10개국 10개 항구 뭐 이렇게 되기보다는 9개, 9개, 10개 항구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왜냐면 한 나라에 있는 한 나라에서 두 곳을 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곳을 간다. 그럼 배가 출항을 해서 10군데 정도를 가서 입항을 하고 거기서 외교 활동도 하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큰 그림에서는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순항훈련 하는 경험은 코로나 시기 때 겹쳐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5개 항구를 가서 배를 탔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 항만,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어디였지? 미국에 있는
오, 땡큐. 샌디에고랑 하와이, 괌 이렇게 5군데를 갔고요. 좀 형식적인 틀에서는 일단 순환훈련 자체의 목적은 원래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있듯이 해군사관학교에서 4년차 공부를 한 생도들, 학생들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 임관하기 전에, 다시 말해 졸업하기 전에 배를 타고 직접 실무 경험을 하는 컨셉의 훈련이기 때문에 순환훈련에서 크루즈 트레이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생도들의 목적은 훈련이고 교육이고요. 그 위에 이걸 이 순환훈련을 이제 지도하는 전담급의 목적에는 군사 외교 목적도 있어요. 그 각 국제적 기항지에 도착을 해서 그 해군 기지, 타국 해군 기지에 있는 장성들, 우리가 항상 말하는 뭐 원스타, 포스타 얘기하는 저 위에 계시는 선생님들 만나서 우리 전단장님이 타국의 장성과 함께 군사 외교 활동을 한다. 근데 거기에 통역관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협조 업무가 필요하거나 서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배 안에서 그런 통신 활동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뭐랄까요, 좀 단기적으로 짤막한 훈련을 할 때도 있어요. 그 훈련을 할 때도 통번역 소요가 생기고요. 기항지에 도착을 해서 타국 해군 장성과 만나는 자리는 보통 배에서 내려서 직접 장성을 수행 통역하는 컨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약간 회담 같은 느낌의 자리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부분을 성립을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기항지에는 타국 상대국에서 카운터파트라고 하는데요. 카운터파트에서 통역관을 준비를 해주면 저는 한국어에서 영어로만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상대에서 통역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일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일 때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준비할 때도 있고요. 임기응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될수록 재밌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출장을 다니는 것도 저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출장을 다녔을 때 얻게 되는 또 경험들은 또 다른 관점, 다른 색깔에서 되게 충분히 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상군을 다 합격을 하고 해군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때 형식적으로 말을 할 때는 뭐랄까요, 내가 해외 파견이나 해외 출장의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서 해군을 선택했어요 라고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했다면 그 속내에는 약간 해군은 좀 뭔가 생각지 못한 경험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군을 선택을 했고 전역을 앞두는 상황에서는 항상 동기들이 까올 때쯤 되면은 해외 파견 갔다 온 것도 그렇고 뭐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힘들었던 것도 있고요. 안 힘들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좀 더 이상하다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수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저는 내면적으로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후회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항상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순환훈련으로 다시 돌아와서 입항을 할 때 항모 협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군사적으로 이미 타협이 이제 협의가 돼 있으면 항만 입항을 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제 개인 경험상 예를 들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들어갈 때는요, 그쪽 항이 군항이 아니라 민간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가 거기에 가는데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배 두 척이 어느 쪽에 될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배를 대서 어떻게 될 건지, 배를 앞뒤 순서로 넣을 거냐, 아니면 가로로 될 거냐, 되게 생각보다 짜잘한 것들, 디테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배를 대서 뭐 어떤 걸 연결을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 또 어떻게 나갈 건지 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통번역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군사 외교 활동에서도 저 위에 계시는 저 인생점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주고받는지도 바로 옆에서 듣고 내가 직접 통번역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돌아왔을 때 많이 쌓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짤짤한 용돈벌이는 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환훈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녀오시는 분이다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청해부대입니다. 해군 파병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청해부대인데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다면 아덴만의 여명작전으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청해부대입니다. 파병 기간은 6개월 정도 되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아덴만 앞에 다른 타국 민간 선박들의 항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군사 외교적인 역할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순환훈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에서 10개의 기항지 정도를 들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해군에는 그러면 작전만 하다 오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는 길에 해군은 무조건 각 나라들의 항구를 들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유류수급이라든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구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군사 외교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대사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령관님이 잠깐 방문하시겠다. 그럼 그때도 저희가 통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미국 삼함대 사령관님께서 이제 종종 중동 지역에 지금 미국 삼함대가 있는데 그쪽에서 종종 저희가 청해부대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통역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청해부대는 유엔군 산하에서 근무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자금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해군 통역장교로 오셔서 청해부대 파병을 가십시오.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면 육해공 그 어느 분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해군입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저희가 농담식으로 차 한 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스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얘기라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군 평화유지군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국제, 정치, 외교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가시고 싶으시다 유엔군에서 충분히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해부대는 바다에서 생활할 거다 보니까 배 생활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후회는 없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CTF-151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해부대랑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건데 CTF-151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레인으로 파병을 갑니다. 육상 파병 조직이고요. 이때는 저희가 청해부대를 컨트롤하는 그 상급 부대 제대가 있습니다. 그 제대의 지휘관으로 한국군 장성께서 가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군이랑 굉장히 협력을 할 일이 많고 아무래도 같은 오피스에서 바레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흔치 않은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계의 각 군이나 외교적인 인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실제로 어떤 디플로마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와닿고 느낄 수 있는 파병이 CTF-151입니다. 이 CTF-151 파병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로 이 정도 정기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136기 여러분들께서 임관하시고 들어오신다 하면 기회가 한 번 열리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F-151을 가시게 되면 청해부대나 혹은 다른 중동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부대들, 파병 부대들을 방문하셔서 통역을 하고 외교적인 일들도, 군사외교적인 일들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타국 국제협력군의 수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팩 훈련은 아무래도 이거는 해군에서 언론보다 가장 많이 된 훈련일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7기동전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태평양에서 하는 다국적 군이
합동으로 연합을 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뭘 했었던 이성용 중위가 아마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방학원 영어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송경 중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 교관 이전에 제7기동전단이라고 불리는 이제 제주에서 1년 2개월간 근무를 하고 최근에 넘어왔는데요. 우선 7기동전단이 굉장히 해군에서 연합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룰팩을 비롯한 퍼시픽 뱅가드 여러 가지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림팩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림팩은 우선 경년에 한 번씩 하는 다국 간 해양 협력훈련, 연합 협력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실제로 한 20개국이 넘는 해군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훈련이 있으니까 그 전년도에부터 계획회의를 준비를 해서 실훈련을 하게 됩니다. 림팩 같은 경우에는 통역관이 작년에는 3명 정도 파견이 돼서 실제로 저희 나라 배를 타고 한 달여간 항해를 해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왔습니다. 실훈련은 한 2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거 다 합치면 3개월 정도 림팩을 위해서 통역 장교들이 파견 및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림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다양한 해군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다행히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리셉션이나 행사들이 있다고, 이제 각 나라별로 행사를 열면은 그날 밤은 어느 나라로 가서 파티를 즐기지 이렇게 놀다가 오고, 물론 통역도 하겠지만 그런 지휘관 분들이랑 같이 파티를 가서 놀다 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계획 회의만 하고 참여는 못하고 이렇게 영어 교관으로 오게 됐는데, 아마 36기국 여러분들이 임관을 하시게 되면 시기가 맞물려서 처음에 24년도를 갈 수도 있고 혹은 26년도 이제 림팩을 가게 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림팩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아까 이성호 주님께서 순항훈련 전단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순항훈련 전단이 세계 일주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풀리고 이제 바다가 오픈되면서 순항훈련 전단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7기동 전단이라는 전력함들이 제일 많이 배치된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큰 배들을 위주로 이제 훈련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항훈련 전단이라든지 림팩 다양하게 다 저희 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계획회의를 다 들어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13개국 14개 항, 그래서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미국 하와이, 콜롬비아, 미국 볼티모어,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사우디,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이렇게 해서 세계를 돌고 오는 가장 큰 세계 일주 순항훈련 전단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어서 앞으로 매년 세계 일주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뭘 설명해드리면 좋을지 좀 더 생각해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다시피 림팩 훈련은 다국 간이 참여하는 해군 연합 훈련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 보도가 가장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외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군 지휘관께서 최초로 사령관으로 가셨기 때문에, 림팩군의 사령관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통역장교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순항훈련은 정말 방금 잘 설명해줬는데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돈 받고 가는 세계 일주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배를 타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함정수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에서 보내주는 것 중에 저희 해군에서 보내주는 것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순항훈련이고, 아까 여러분들께도 들으셨다시피 기항지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는 곳마다 리셉션, 연회나
군사외교 활동,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관생도들의 경험을 쌓은 거 우리가 보조를 해준 거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훈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통역 활동이나 이런 것도 군사 외교적인 활동 이외에도 저희가 평소에 잘 얘기하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세계 일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수당훈련을 갔다 오게 되면 저희는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냥 현지를 다 쓰고 그 정도로 정말 재밌게 좋은 경험을 하고 오실 수 있는 훈련이고, 이전까지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전과 같은 큰 규모로 훈련을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많은 기한지를 들리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아크 부대 UA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부대입니다. 이곳의 해군 통역 장교는 UDT, 최근에 강철 부대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UDT 군이 이제 그쪽에 파견을 가서 저희가 교육 훈련을 전수해주는, UAE군의 전수를 훈련하는 방식이나 전술들을 전수를 해주는 부대인데, 그쪽에 아크 부대는 통역관이 따라가서 직접적으로 통역을 하게 되고요. 가는 파병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군사외교적인 활동 계속 말씀드리지만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아랍에서 하는 방산전지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해군 통역장교가 따라가서 직접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적인 활동, 저희가 시야를 넓힐 수 있다면 아크 부대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번 작년 20진에서는 저희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아무래도 국빈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대들 중 하나라서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UDT랑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헬스도 하시는 분들, 그곳에 가시면 UDT 저희 분들이 목을 잘 들어주십니다. 갔다 오면은 저희가 UDT처럼 주는 거고, 보통 그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들이랑 잘 맞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합훈련 및 해외 출장 기회라고 이렇게 제가 모든 글에서 설명을 해놨지만, 이거에 탈리스만 사이버, 그리고 퍼스펙트 가든, 호브라 골드, 이런 다양한 훈련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있다가 그 훈련들에 대해서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건 해군 통역장교 모집 일정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5일까지 장소를 접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군 통역장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무래도 설명을 듣는 동안 있으실 텐데 간략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